여러분은 명경을 주제로 선공포 영상을 본 적이 있나? 어린 소녀가 명경 앞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순간 그녀가 명경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고개를 돌리는 장면에서 갑자기 화면 속에 나타난 또 다른 인물, 즉 명경 속에 숨어있던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소름이 끼쳤던 기억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묘한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 발생한 불가사의한 일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죠. 오늘 제가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그런 명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한 미용사나 겪은 실화 기만의 기이한 사건들입니다. 그 미용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리에서 일어난 이상한 사건들 때문에 점차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한 미용사, 사이키 오키라는 인물에서 시작됩니다. 사이키 오키는 오랫동안 미용업에 종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미용실에 가는 것이 꿈이었죠. 결국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독립을 결심하고 자신만의 미용실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오키에게 다가온 것은 예기치 못한 한 거래처였습니다. 그 거래처는 오키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한 부동산 회사의 고객이었죠. 고객은 몇 가지 물건을 소개해 주었고 그중 하나가 오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물건은 바로 지름의 미용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키는 그 가게가 아주 특별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미용실은 원래 다른 점장이가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그 점장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실종된 점장은 전혀 돌아오지 않았고 그 후로 이 미용실은 오랫동안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방치되었죠. 게다가 그 미용실은 이전 점장의 실종 사건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키는 그 미용실을 그대로 임대하게 되었고 그 계약을 통해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법적으로 제 소유물입니다. 전 점장이가 실종된 후 이 가게는 압류되었고 이제는 저희 것이자 의자, 카운터, 손토이자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고객의 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오키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는 미용실을 임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일을 시작한 후 그녀는 점차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느낀 이상한 기운은 명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용실 한쪽 구석에 위치한 거울은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고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오키는 무언가 불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신만의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느낌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거울 속에서 보이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불안하고 이상하게 왜곡되어 보였죠. 거울을 통해서 볼 때마다 어떤 존재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키는 일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미용실을 정리하며 거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거울 속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작 빛을 반사라고 생각했지만 그 얼굴은 점점 더 또렷하게 선명하게 보였고 마치 그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키는 그 자리에서 거울을 돌리려 했지만 갑자기 거울 속 그 여자의 얼굴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고 심지어 고개를 돌리며 오키의 움직임을 따라오는 것 같은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키는 정신이 아찔해지며 거울을 피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거울 속에서 보이는 여자는 점점 더 실체감을 갖고 마치 실제 존재인 것처럼 자신에게 다가왔습니다. 오키는 이 일이 단순한 훈단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그날 밤부터 그녀의 일상은 점차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는 동안 그녀는 자꾸만 거울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지켜보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키는 거울 속 그 여자나 단순히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점차 그 여자의 존재가 물리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습니다. 다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자꾸만 물건들이 제자리를 벗어나거나 누군가 미용실을 떠난 후에도 다시 그곳에 나타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키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된 그 여자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키는 점점 더 그 여자나 자신의 앞에 나타날 때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떤 강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찾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오키에게 다가오면서 마치 자신이 과거에 이 미용실을 운영했던 점장이 잃어버린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 비밀은 이 미용실과 깊은 연관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오키는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키가 겪은 기묘한 사건들은 그 미용실의 어두운 역사와 얽혀 있으며 그 거울 속 여자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미용실의 숨겨진 기밀을 풀어내기 위한 신호였고 오키는 그 기밀을 풀지 않으면 자신이 그 여자의 영혼에 휘말리게 될 운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픈한 미용실에서의 첫날부터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꿈꾸던 미용실을 열었고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분위기를 완벽하게 반영한 곳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매장과 새로운 인테리어, 그리고 김키지한 앤티크 명경이 구석에 놓여 있었죠. 그 명경은 아무리 봐도 특별해 보였고 그 자체로 고급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김키지한 선명경은 그야말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명경을 보면 이건 정말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 명경은 단순한 거울이 아니라 미용실을 대표하는 중요한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오픈 초기부터 많은 손님들이 오셨고 그 중에서도 젊은 여성 고객들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만족스러운 마무리와 서비스를 요청했고 저는 늘 최선을 다해 그들의 요구에 도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고객이 커트 마무리를 확인하기 위해 명경을 바라보던 중 작은 기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달아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묻자 고객은 조금 담담한 듯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다시 마무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결제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매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남았고 저는 그 사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제 스태프인 스카짱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스카짱은 제가 이전에 일하던 미용실의 후배였고 제가 독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일하자며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밝고 솔직하며 마치 여동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스카짱은 새로운 컬러를 시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고른 색상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하며 거울 앞에서 색상을 확인할 때 그 명경을 펼쳤습니다. 그때 또 다른 일이 일어난 거죠. 명경을 펼친 순간 스카짱은 갑자기 놀라서 멈췄습니다. 이 색이 생각보다 너무 밝게 나왔니다. 이건 이상이야. 스카짱은 고비를 갸웃하며 자신이 보고 있는 색조가 예상보다 훨씬 밝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색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점차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가 다시 명경을 통해 자신을 확인할 때 그 명경 속에서 무엇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명경 속에서 누군가나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 사건은 단순히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명경에서 느껴지는 그 묘한 기운은 점차 제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미용실에 홀로 남아있을 때 나는 자꾸만 그 명경을 쳐다보게 되었고 그때마다 명경 속에서 흐릿하게 나타나는 어떤 정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는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내가 그 형체를 쳐다보면 그 형체는 나를 반응하는 듯했다. 마치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투정이었죠. 그 후 저는 그 명경을 떼내려고 했습니다. 이 이상한 기운을 떨쳐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명경을 움직일 때마다 무언가나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명경 속에 누군가나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어느 날 밤, 마침내 그 명경 속에서 나타난 인물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용실의 첫 점장이었던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나를 지켜보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너는 그곳을 떠날 수 없어. 라는 말과 함께 그 얼굴은 점차 일그러졌습니다. 이후로 그 명경 속에서 더 이상 단순한 반사되는 모습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차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매장에 다시 돌아났을 때 그 명경은 더 이상 그냥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반사된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았고 그 대신 내가 떠나면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명경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명경은 단지 제 손에 있지 않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명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고 제 머릿속에서 그날 밤의 사건은 점점 더 선명하게 떠오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가게에 다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손님도 없고 밖에 날씨도 흐려서 가게 안이 더욱 어두워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습니다만 그 순간 다시 그 명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앤티크한 금속 테두리가 빛을 받아서 여전히 아름답게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명경을 바라보면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머뭇거리며 그 명경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그 명경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그 명경 속에서 그림자가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뽀얗고 흐릿한 윤곽만 보였고 이내 그 그림자는 점점 뚜렷해지며 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그림자의 표정은 제가 본 적 없는 낯선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얼굴이지만 그것은 저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표정, 그리고 무표정으로 나를 응시하는 그 그림자의 저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몸은 굳어버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 명경 속에서 비친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고 그 그림자는 제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가까워지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명경은 단순히 거울이 아니었고 그 속에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손이 떨리면서도 무언가 제 안에서 고요함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뒤에서 아무 소리 없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았을 때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 명경을 다시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명경으로 향했고 다시 그 그림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명경 속에서 비친 제 모습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몸질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도 그 명경 속에 닫혀있는 것처럼 그 그림자에게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윽고 그림자는 제 눈앞에 완전히 다가왔고
그 그림자는 마치 제 얼굴을 닮은 사람처럼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동면저였지만 그 표정과 눈빛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위협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그림자나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그 소리는 너무 희미해서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그림자가 나를 향해 손을 뻗으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만 저는 몸이 굳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그림자가 손을 뻗어왔고 그 손이 제 얼굴에 닿는 순간 그 손에서 차가운 기운이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제 얼굴을 스칠 때 그 차가운 기운은 제 몸속까지 깊이 들어왔고 저는 그대로 쓰러지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스카잔의 말에 저도 모르게 놀라움이 가득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화면 속에 있던 사람의 사진을 보고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본 여자가 맞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여자는 내가 비춘 거울 속에서 본 사람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금반의 짧은 머리, 그리고 보브컷 스타일로 어깨까지 내려온 머리가 특징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표정과 눈빛은 그때 내가 본 모습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마치 나를 원망하는 듯한 그 표정은 내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스카잔이 그 사진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말했다. 이 사람, 내가 말한 사람 맞죠? 내가 예전에 미용실에서 본 사람 같아요.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차가운 기운이 퍼졌습니다. 연경 속에서 본 그 여자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스카장, 그럼 이 사람은 누구다?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카장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사람은 이 근처에서 유명한 미용실의 점장이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 미용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용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 미용실이요? 내가 물었습니다. 스카자는 다시 화면을 보고는 조금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 미용실에는 특별한 기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곳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내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미용실에 대해 더 알아보려 했지만 그 전에 나의 관심을 끄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명경입니다. 그 명경. 나는 입을 열었다. 그 명경은 어디에 있을까? 스카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언니, 그 명경을 다시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묻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명경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명경을 떠나면 이 일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나는 한 번 더 그 명경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가게에 가서 한번 확인해보자. 스카자는 그 말을 끝으로 나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다시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 번 더 금명경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스카자는 이미 금명경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스카장이 명경을 손에 들고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금명경을 쳐다보았습니다. 명경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명경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스카장, 그만 놔. 나는 당장 명경을 떼었으려 했지만 스카장은 고집을 부리며 말했다. 언니, 이 명경이 뭔가 기밀을 숨기고 있을 거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다. 그 순간 명경 속에서 순이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지면서 내가 그날 본 그 여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나를 원망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얼굴이 조금씩 변하면서 입술을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희, 왜 나를 건드려? 그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말해 했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낮고 섬뜩한 목소리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반의하면 너희도 끝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명경 속에서 더 이상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디안은 다시 점절의 식사였고 나는 숨을 헐떡이며 그 명경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스카짱, 이건 너무 위험이다. 우리라 손대면 안 될 것 같다. 스카짱은 내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번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스카짱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 명경을 다시 이곳에 두지 말자. 이 명경을 버리자 라고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경을 가게 밖으로 가지고 나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 후로 명경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미용실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본 그 여자나 정말 그 미용실의 점장이라면 그녀는 왜 내 앞에 나타났을까? 그리고 그 명경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던 걸까? 스카짱이 보여준 핸드폰 화면에는 분명히 그 여자의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었다. 아닌, 그 웃음은 이상했다. 마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한, 아니면 나를 유혹하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내가 본 여자와 그 사진 속 여자나 똑같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언니, 이걸 버려야 분명히 뭔가 있어. 스카짱의 목소리가 떨리며 내 귀에 맴돌았다. 그의 눈은 심각해 보였고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내 몸이 굳어져 가는 것을 느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내가 몇 달 전, 아니 몇 년 전에 버리려 했던 그 거울 속의 여자와 닮았다. 그 거울은 내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었지만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면서 그 물건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정말로 버리자. 내가 내뱉은 말은 내 입에서 나오자마자 고마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뒤에도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스카짱은 그 거울을 봉투에 넣어들고 가게를 떠났다. 그때부터 나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스카짱이 그렇게 거울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그 거울에 얽힌 모든 사건은 끝나지 않았음을 나는 그때 몰랐다. 다음날 아침 나는 가게로 출근하면서 스카짱이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스카짱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늦었다. 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전화도 받지 않는데 문자도 보내지 않으니까 나는 마음속으로 뭔가 일이 생겼다는 예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예약 손님이 들어오면서 일에 집중해야 했다. 하지만 스카짱이 출근하지 않으면서 가게는 정말로 혼잡하고 바빴다. 나는 어떻게든 그 난을 버텨내며 일을 마쳤다. 그러나 그날 저녁 내 머릿속에서는 스카짱의 모습과 그녀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이 떠올랐다. 스카짱은 나와 오래 일한 동료였고 그녀가 퇴근한 점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더욱 불안해졌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나는 그녀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나는 그저 걱정만 늘어갔다. 만약 그녀가 사고를 당했다나? 아니면 병이라도 났을까? 그 순간에 나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래서 나는 결심을 했다. 그녀가 혹시 집에 있을지 몰라서 바로 그녀의 집으로 가기로 했다. 스카짱이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바로 인터폴을 눌러봤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없었다. 창문도 닫혀 있었고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한 번 더 인터폴을 눌러봤지만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불길한 느낌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스카짱, 어디 있어? 나는 다시 한 번 불러보았지만 반응은 없었다. 그리고 그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 문을 열려고 할 때 갑자기 문이 조금 열렸다. 나는 그 소리에 놀라며 돌아보았다. 그 문틈 사이로 스카짱의 얼굴이 보였다. 하지만 그 표정은 전혀 달랐다. 평소에는 밝고 활기차던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아무런 반전이 없는 듯한 그야말로 공허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스카짱은 문을 조금 열며 나를 바라보았다. 미안해요, 언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스카짱은 흐릿하게 말을 꺼내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때 나는 문틈 사이로 느껴지는 찬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손길이 내 목덜미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었다. 괜찮아, 스카짱. 그런데 정말로 괜찮은 거야?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거울을 거리기로 한 이유를 떠올렸다. 그 거울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 거울은 그냥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고 스카짱도 그 힘의 영향을 받은 듯했다. 그 거울. 내가 거리려고 했는데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멈췄다. 그 거울이 무언가를 불러일으켰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스카짱은 대답 대신 나를 여전히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깨달은 것은 그 거울이 단순한 유리 조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다시 가져가세요. 스카짱은 갑자기 반전이 기엉킨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문틈에서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이전에 본 적 없는 그 얼굴, 차가운 눈빛과 함께 어두운 미소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거울을 다시 가져가세요. 아니면 우리는 이대로 끝일지도 몰라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뒤로 물러섰다. 무언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몸에서 소름이 돋았고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내가 그 짐을 떠나면서 다시는 스카짱을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스카짱을 본 적이 없었다. 전화도, 메시지도, 그 어떤 연락도 없었다. 그 후 나는 그 거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힘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스카짱이 말한 대로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힘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결국 그들을 삼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스카짱도 그 거울을 위해 무언가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나는 그 거울을 거리기로 결심했지만 그 이후로도 그 존재는 내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다. 스카짱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거울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거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스카짱이 손을 내밀며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에 저는 순간적으로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정말로 절박해 보였고 그 눈빛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거울이 무엇인지, 왜 그녀가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 모든 것이 궁금했지만 그 어떤 질문도 그녀에게는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녀의 손을 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저는 그저 그렇게 말하며 스카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손을 내게 쥐어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내 심장 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퍼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스카짱의 말을 듣고 나서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함께 가게를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밤이 되어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저녁이 다가오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스카짱은 여전히 만없이 가게를 정리하며 그때마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기 전에 그녀는 저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언니, 그 거울. 진짜로 다시 봤다고 생각해? 스카짱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말한 거울이 무엇인지, 그 거울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모든 의문을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거울이 뭐야? 스카짱, 그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저는 점차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스카짱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거울은 그냥 평범한 거울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저 평범한 거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거울을 보게 된 순간 나는 나 자신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거울 속에서 내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환상일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환상이 현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뭘 본 건지, 무엇을 봐서 그런 기분을 느낀 건지 이제는 확실히 기억할 수 없어요. 그저 그 거울을 보는 순간 나 자신이 없어지는 기분이었죠. 스카짱은 그 말을 끝으로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녀의 말에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처럼 그 거울에는 무엇인가 비정상적인 기운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그저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점점 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거울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언니, 제발 그 거울을 버려줘요. 내 손에 그 거울을 다시 들지 않게 해주세요. 스카짱은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 부탁은 단순히 친구의 부탁이 아니다. 그녀가 겪고 있는 공포와 절박함을 그대로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우리가 그 거울을 찾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게.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거울을 찾는 게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너와 나, 우리 둘이 함께한다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스카짱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는 조금이라도 안도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의 고통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희망의 빛이 조금씩 번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우리는 다시 가게를 열고 그 거울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울을 찾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거울을 찾기 위한 여정은 그 자체로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이 될 것이었고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거울을 찾아 나서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기밀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울의 얽힌 전설과 그 거울이 지닌 정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거울이 불러일으킨 지는 단순히 우리에게 위협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거울이 만들어낸 현실과 환상의 경기는 점차 흐려지고 그 경기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은 미로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니, 우리가 이 거울을 찾고 그걸 끝낼 수 있을까?
스파자는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우리는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을지, 그 끝이 무엇일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우리가 그 거울을 찾아낸다면 그곳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거울을 쫓으며 계속해서 울지었습니다. 그 거울이 가져올 결말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 끝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두려움과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고 그 운명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맞이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